기업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또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비밀의 운영 체제, 회계의 코드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대체 뭐가 잘 나가는 거대 기업과 뭐랄까 순식간에 망해버리는 회사를 가르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 이 아주 본질적인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아마존과 앨런, 이 둘을 보는 제품 차이? 아니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결정적인 차이는요, 바로 각 회사가 자신의 재무 운영 체제를 어떻게 사용하기로 선택했는지에 달려 있었어요. 좋습니다. 그럼 그 선택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알려면 회계의 첫 번째 핵심 기능부터 살펴봐야 해요. 이걸 저는 거울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과거를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죠. 이게 바로 재무회계라는 건데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서 외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뭐랄까, 회사의 아주 정밀한 건강검진 기록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거울의 역할은 사실 굉장히 단순해요. 모든 거래, 그러니까 매출이든 재료를 샀든 월급을 줬든 전부 다 기록하고 이걸 수익, 비용 같은 카테고리로 착착 분류한 다음에 재무제표라는 공식 보고서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로 외부 사람들한테요. 자,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이 선명한 거울이 그냥 과거에 이랬구나 하고 보여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외부 투자자나 은행이 이 회사는 믿을 수 있겠다 하는 바로 그 신뢰를 쌓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투자를 받을 수도 성장할 수도 없겠죠. 자, 좋습니다. 이제 거울로 과거를 똑똑히 봤어요. 근데 거울만 쳐다보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이걸 어떡하지? 하고 분석하고 판단할 두뇌가 있어야죠. 바로 다음 단계입니다. 이게 바로 관리회계, 회사의 내부에만 존재하는 두뇌입니다. 재무회계, 즉 거울이 보여준 그 수많은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걸 그냥 숫자로만 놔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일종의 내부 전략 분석팀인 셈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햄버거 가게를 한다고 쳐요. 햄버거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 그러니까 빵값, 고깃값, 알바생 월급, 가게 월세까지 전부 다 계산해서 정확한 원가를 알아내는 것. 이게 바로 두뇌가 하는 일입니다. 만약 이걸 모른다. 그럼 가격은 어떻게 정하죠? 그냥 대충 감으로? 그러다간 정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관리회계의 진짜 힘은 무슨 일이 있었나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를 파고들어서 지금 우리 사업에 어디가 구멍이고 어디가 돈을 벌어다 주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안에서부터 회사를 단단하게 만드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거울로 과거를 봤고 두뇌로 현재를 분석했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이제 미래로 가야죠. 어디로 갈지 방향을 정해줄 나침반을 꺼낼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재무관리, 즉 나침반의 영역입니다. 이건 뭐랄까, 최고 경영자, 그러니까 CEO의 무기라고 할 수 있어요. 거울과 두뇌가 모아온 모든 정보를 총동원해서 그래서 우린 앞으로 어디에 돈을 쓸 것인가, 어떤 회사가 될 것인가 같은 아주 크고 중요한 미래를 건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새 공장을 지을까? 아니면 신기술 개발에 돈을 쏟아부을까? 돈은 어디서 구하지? 은행에서 빌릴까? 주식을 더 발행할까? 이렇게 번 돈은 다시 투자할까? 아니면 주주들한테 나눠줄까? 바로 이런 거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그냥 쌓여있던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만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 회계는 더 이상 그냥 과거를 기록하는 따분한 일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회사의 미래를, 운명을 직접 설계하는 아주 창의적이고 강력한 도구로 완전히 변신하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실 겁니다. 정말 재밌지 않나요? 시간의 흐름을 보세요. 과거를 보는 거울은 무슨 일이 있었나를 묻고, 현재를 분석하는 두뇌는 왜 일어났나를 파고들죠. 그리고 마침내 미래를 향하는 나침반이 다음에 뭘 할까를 결정합니다.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완벽하게 이어지는 흐름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
거울, 두뇌, 나침판, 이 시스템 전체가 지금 기술이라는 터보 엔진을 달고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거든요. 이제는 그냥 유용한 도구 수준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아예 다른 차원으로 이끄는 심장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AI랑 빅데이터는 이제 분석을 넘어서 미래를 예측해주고요. 블록체인은 데이터가 절대 조작될 수 없게 만들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보던 보고서가 이젠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여주는 대시보도로 바뀌었어요. 이건 그냥 속도가 빨라진 게 아닙니다. 과거를 기록하던 회계가 아예 미래를 예측하고 설계하는 도구로 진화했다는 뜻이에요. 이 새로운 게임의 최강자가 누굴까요?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한테 회계 데이터는요, 그냥 서류 캐비넷에 넣어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시장을 정복하기 위해 가장 날카롭게 갈고 닦은 무기, 바로 그 자체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AI를 이용해서 웹사이트에서 팔리는 수백만 개 상품 하나하나의 수익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요. 그래서 어떤 상품을 메인에 띄울지, 물류 창고는 어디에 더 지어야 효율적인지 이런 모든 의사결정을 철저하게 데이터로 내리는 겁니다.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엔 다른 무기를 한번 볼까요? 바로 속도입니다. 대표 주자는 당연히 테슬라죠. 그렇게 미친 속도로 성장하는 회사한테 한 달이나 지나서 나오는 재무보고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회계는 그냥 실시간 의사결정 그 자체인 겁니다. 테슬라는 공장 생산 라인 그리고 판매 현장에서 쏟아지는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 대시보드로 보면서 현금 흐름을 관리해요. 그러니까 수조 원이 들어가는 거대한 새 공장을 짓겠다는 결정을요, 경쟁사들이 아직 지난달 보고서 검토하고 있을 때 이미 내려버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정부의 속도 자체를 경쟁력으로 삼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대체 무엇이 거대 기업과 끔찍한 실패를 가르는가? 그 갈림길에서 기업들은 결국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요? 성공한 회사와 실패한 회사를 가른 건요, 누가 더 복잡하고 어려운 회계 시스템을 썼느냐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것, 바로 데이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데이터를 미래를 위한 전략적 도구로 쓸 것인가, 아니면 그저 무시하거나 조작할 대상으로 볼 것인가, 바로 그 차이였죠. 결국 이 모든 건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회계는 그냥 숫자를 다루는 지루한 기술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이건 하나의 선택에 가깝습니다. 진실을 투명하게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교묘하게 감출 것인가. 데이터를 미래를 만드는 무기로 쓸 것인가, 아니면 실패를 덮는 변명으로 삼을 것인가. 좋은 기업은 회계를 숨기지 않습니다. 활용할 뿐이죠.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전부일지도 모릅니다.